자, 안녕. 자, 관내 분실이라는 소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상박교과서고 일단은 이건 서사갈래와 관련된 거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항상 문학의 갈래, 너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원래는 문학의 갈래, 즉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에 관련된 이론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문학의 감상 방법. 문학의 감상이라는 것은 외재적 감상, 내재적 감상. 외재 안에는 현실 반영론,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문학사적, 외재적 감상과 내재적 감상. 요 이론도 너희가 좀 원래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가면 좋겠다 중에 지금 문학 갈래 중에 서사갈래란 뜻이야. 다시 서정갈래, 서사갈래. 이건 따로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봐주길 바란다라는 거. 그러면 서사갈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 서술자라고 했었지. 서술자니까 시점이 있는 것은 서사갈래의 특징은 서술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정이나 극이나 교술갈래에는 서술자란 말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술자라는 것이 서사갈래고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인 건데, 뭐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는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것들, 인물 혹은 사건, 배경, 맥락을 고려해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갈래와 감상. 이게 원래 항상 주제인 거야. 그걸로 대표적으로 관내. 이 관이 무슨 관이야 이게? 도서관내 분실됐다. 뭐가? 엄마의 메모리가. 엄마를 상상할 수 있고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그 약간 좀 환상적인 것들이 좀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서사갈래 특징은 허구성을 기본으로 한단다. 소설이 다 허구성이지. 그런데 허구성 안에서도 진실되게끔 사실적으로 혹은 개연성이 뭐야? 일어날 법한 가능성이 높은 걸 개연성이라고 하지. 그래서 일어날 법한 가능성이 높은 개연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고 예술성이 여기 서사갈래의 특징이다. 허구성, 진실성, 개연성이 있어야 돼. 이거 필연성은 아니야. 필연성은 100% 맞는 거기 때문에 소설은 그렇진 않아. 개연적인 경우는 돼. 개연적인 거. 됐죠? 그래서 서술자 시점 이런 거 중요하다는 서사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런 걸로 서사갈래 쓸 수 있겠니? 이게 무슨 그림이야? 넘어갈게. 자, 그래서 원래는 자, 봐봐. 서사갈래니까는 서술자라는 걸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1인칭 주인공이냐, 이런 것들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갈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서사갈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내분실 들어갑니다. 먼저 개관. 현대소설이고, 고전소설 아니고, 단편소설, 장편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줘봐. 이게, 이 계정이잖니, 너희가 고1 고교학점제 시작인 거야, 지금. 그런데 요새 오면서 이 과학소설 혹은 환상적인 것, 이것도 환상적이다, 이거. 환상적인 내용. 환상문학이래, 환상문학. 그러니까 뭐냐면, 기이한 요소들을 좀 많이 집어넣은 것들인데, 원래 이거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이나 박시전 이런 고전소설에서 많이 들어가 있던 환상문학 같은 거를 지금 이계정, 그러니까 너희 때부터 많이 도입했어. 다른 출판사도. 선생님이 지금 전체 모든 출판사 다 찍는 강사 아니야? 전국에 나밖에 없어, 이런 강사가. 모든 출판사의 국어 강의를 다 찍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힘들어. 지금 아침이야, 이것도 아침. 목이 좀 잠길 수 있습니다. 얼굴 퉁퉁 불 수 있어요. 너희 외모 안 보잖아. 그지? 근데 이런 과학소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것도 과학소설이 환상적인 내용을 집어넣은. 옛날 같으면 박시전이나 이 박씨라는 여인이 막 기이한 돛을 불려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거든. 옛날에 뭐 금강산 도사 딸이야. 막 괴물이었는데 허물을 벗으니까 미인으로 변하면서 용골 때인 청나라 군대를 막 물리치는 영웅 군담 소설이 박시전인데, 이 박시전을
학교 내신 선생님들 되게 연기로 되게 좋아한단다. 고전 소설에서 박시전. 하나의 보기로 나올 수 있겠지, 박시전이. 그런 것처럼 과학 소설이고 환상적인 문학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개관을 지금 살짝 하는 거야. 개관. 그래서 과학적이고, 그런데 그 환상 문학이 그냥 기이한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 환상적인 요소,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자연적 요소만 갖고 가는 걸 환상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환상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현실 비판이 뭐겠니? 세상과 단절된 사회라는 거야. 지금이 서로서로 인간 소외. 엄마가 근데 가장 중요한 엄마가 소외됐었잖아. 인간 소외, 비인간적인 사회를 비판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걸 환상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미래 과학적인 걸 썼다. 이런 소설이 1990년대부터 얼마 안 됐지?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현대 소설에도 환상문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꽤 많이 출판사 이런 교과서에서 많이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야. 창비, 미래엔, 뭐 너희 비상박 다 똑같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현실 비판적이 뭘 비판했느냐를 보라는 거야. 인간 소외.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만 중심이지 뭐. 아예 가장 가까운 엄마와 이거 아버지와 남동생하고도 단절되잖아 이거. 아버지랑도 마음이 안 맞고 남동생은 시큰둥하고 엄마는 외로웠었고 그거에 대한 현대사회를 미래적 발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야. 미래의 한국 사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뜻인 거지. 뭐 스노볼 드라이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야. 자, 요거 별표.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 전지적 작가 시점. 아까 서사 갈래니까 뭐가 시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시점은 서술자다 얘들아. 서술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그 각도가 시점, 어느 시점, 서술자가 어느 각도, 어느 시점으로 바라봤냐인데 이거는 일단은 3인칭이지. 3인칭인데 3인칭이라는 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라는 거지. 작품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밖에 있으니까 3인칭인데 중요한 거 제한적 별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야.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제한적 요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야. 요 문학 개념으로서 시점 설명할 때 설명했는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잠깐 설명하면 이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모든 심리를 다 아는 거잖아. 그치? 그 행위 왜 그랬는지 다 아니까 전지적인 힘으로 다 아는데 그 앞에 모든이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바로 인물에 붙은 게 아니라 대리인이 있는 거야. 대리인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바라본 인물인 거야. 이따 설명할 거야. 그래서 신이 바라보면 전지적인데 신이 어떤 인간을 나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얘가 바라본 거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제한적이야. 얘는 인간이니까. 어렵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선생님 여기 잠깐 보는 거는 우리 촬영 잘 되고 있나 확인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거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왜냐면 특이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 특이한 시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 마인드를 분실했다. 메모리, 마인드 분실. 마인드가 뭐야? 소통할 수 있는, 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인드라는 미래장 분실, 그 관내, 도서관내 분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이야 책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의 도서관은 왜 책이 필요 없지? 이제 전자고 파일화 시켰고 다 머리에 칩을 박을 거니까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그 도서관 자리에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인드를 착착착 저장했는데 그거를 누군가 딜리트 해버리거나 하면은 분실되는 그런 사건이 터졌다. 마인드 분실.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던 엄마의 삶에 대한 나중에 공감과 이해를 딸이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엄마의 갈등이 있었지만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개관입니다. 관내분실 개관입니다. 짧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 뭐야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이 작가의 문체라고 합니다. 문체, 속도감을 느낀 거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간결체라고도 합니다. 원래 간결체보다 반대말을 뭐라고 그래? 그걸 만연체라고 한다.
만연체는 되게 긴 글, 막 긴 거를 만연체. 그래서 그건 좀 졸린 거. 긴 거는 만연체인데 만연체가 아니라 여기는 간결체를 썼던 문체적 특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짧게 갔다라는 거야. 여기 93년도가 이거 뭐야? 그지? 이건 태어났다는 뜻인 거잖아. 완전히 젊은 소설가죠. 과학적 상상력 이런 것들. 작가고 마인드 업로딩과 같은 미래의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그 마인드 업로딩이 뭐냐면 와우 내 마인드를 내 생각을 솔직히 나만 갖고 있잖아. 요 안에 있고 막 사라지고 나만 갖고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 시켜서 마인드를 업로딩해서 내 생각과 심리를 저장하는 것들 이런 세계가 앞으로 온다라는 거지. 내 심리도 저장할 수 있는 마인드 업로딩의 세계가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런 게 관내분실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소재는 마인드 접속기라는 게 소재고, 현욱은 아빠고, 지민 접속 시도했고, 지민 화해했고, 그러니까 지민이 딸인 거고. 그래서 인물, 그러니까 현욱이라는 남편은 그냥 와이프가 그냥 나 삭제해줘 하니까 알았어 삭제. 와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감정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내가 분실된 거야. 마인드가 엄마의 마인드 업로딩 된 게 분실됐다는 뜻인 거지. 그걸 지민이가 이제 접속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화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9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대 소설이야 당연히. 그리고 환상문학이라고 했지. 2000년대 소설인 거겠지. 그럼 뭐 어렸을 때 쓴 뜻인 거야. 자, 송현욱 남편입니다. 산후 우울증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산후 우울증. 그러니까 왜 생겼지? 항상 공부는 주입과 인출, 머지, 외지. 개관이니까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왜 생겼어? 원래 정신병자가 아니지. 원래 커리어 우먼이었어. 젊었을 때 결혼을 했어. 애를 낳으면서 자기의 인생과 정체성을 펼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 문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애를 키울 수밖에 없는 내 커리어, 여자의 커리어, 남자의 커리어는 쭉 가는데 여자만 있고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앞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산후 우울증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한 무관심한 남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내의 마인드에 접속해서 유언이 인덱스라는 건 엄마의 마인드가 저장된 장소를 찾아가는 표식인데 그 인덱스를 지워버리면 엄마 걸 못 찾는 거지. 그 사전이 인덱스지. A, B, C, D, E 혹은 국어 사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게 인덱스인데 인덱스를 지워버린 거야. 엄마 유언 때문에 지웠지만 그것도 감정이 너무 없는 아빠의 무성의한 행동인 거지. 그랬던 아빠가 송현욱이고 김은아는 엄마 이름이야. 엄마 이름. 김은아는 엄마 이름이야. 생전에 책 표지 제작지였어. 그러니까 책 표지. 그러니까 책 표지니까 약간 인덱스와 비슷하겠지? 가족이 무시하고 사후에 마인드를 업로딩 했지만 그게 삭제됐지만 나중에 지민이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김은아고 송지민, 송씨니까 송씨 아버지가 송씨니까 송유미는 남동생. 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가는데 한 인물을 내세워서 간다. 얘 때문에 얘가 제한적 인물이야. 얘를 통해서 아빠, 얘를 통해서 엄마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송지민 뒤에는 서술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송지민이고, 그래서 송지민을 시점적으로 다른 말 뭐라고 하냐면 특정 인물, 특정 인물을 내세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송지민이 주인공 아니야. 1인칭 아니야. 이거 주인공 관찰자 아니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송지민 뒤에 서술자가 송지민을 통해서 봐야 더 사실적이니까. 전지적으로 바라보면 약간 고전소설 같잖아 이거는. 근데 송지민이 더 인간적이고 사실적이니까 인간을 내세웠지만 얘가 바라보는 거라서 서술자가 전지적 바라보는 거에 인간인지라 약간 제한적이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제한적, 정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거. 그런 거에 개관이라는 거 송지민인 겁니다. 얘가 제한적 인물 혹은 다른 말로 특정 인물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개괄이고 여기 발단부터는 짧지만 선생님이 2강부터 할게요. 여기까지 1강이었고 여기 2강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안 보고 인출하고. 알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국기훈 선생이었어.